행동동물병원에서 보호자님들이 선입견이 있어요. 네. 예전에 우리 사람 정신과 병원 안 갔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다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입견이 좀 있고 약물 네. 부작용에 대한 거부 반응도 있고 네. 야 어떤 행동병원 가면 무조건 약만 세게 쓴대 이런 선입견도 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네. 일단은 모든 이제 질병에서도 그냥 약이 지시되니까 쓰겠죠. 의사 음,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보통 그냥 무조건 쓴다라고 보기보다는 보호자와 이제 충분한 상담과 이제 진단이 선행되고 그 진단명에서 근거가 있는 약이 있다면은 동의하에 치료를 하죠. 강압적으로 저희가 사실 주진 않죠. 근데 그 안에서도 당연히 이제 프레임이 있는 것 같아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약을 쓰면은 건강에 안 좋을 것이다, 뭐 부작용이 어떻다, 약이 세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약들 거의 없고요. 대부분 부작용도 개마다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부작용이 없거나 부작용이 미비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이거나 그래서 보호자와 소통하면은 그냥 있다가 그냥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부작용이 있으면 그냥 약을 줄이거나 끊으면 사실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얘한테 뭐 어떤 치명적인 그런 증상을 발현한 적은 저는 본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약물 치료를 할 때 보통 저희는 항불안제를 쓴다고 하고 항불안제는 불안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서 크게는 두 가지 부를 씁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개에 따라서 다 다른데 고양이에 따라서 다르고 어떤 개들은 평소에도 불안이 만연해요. 예측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평소에도 그냥 불안을 유발한 상황이 있든 없든 평소에도 약을 좀 꾸준히 먹어야 돼요. 마치 저희가 뭐 고혈압이 있으면 심장마비가 올 때만 먹으면 안 되겠죠. 미리 먹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통하는데 보호자분들은 이걸 왜 계속 먹어야 돼 하지만 사실 그게 과학적인 기전이 있습니다. 뇌 안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해서 일종의 감정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인데 그게 좀 불균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대 의학으로는 얼마나 불균형이 어떤 신경전달 물질이 얼마나 낮고 얼마나 많거나 있는지 수치적으로는 아직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행동치료 때는 특정 신경전달 물질이 근거가 있는 그런 진단명에 맞춰서 약물을 쓰고 그거의 반응을 저용량에서부터 확인을 하면서 부작용은 없는지 그다음 효과는 있는지 그걸 저는 보통 계속 텀을 두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부작용은 좀 있는데 효과도 없다 그러면 약을 바꾸겠죠. 부작용은 미비한데 효과가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보호자랑 상의해서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일시적이기 때문에 좀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모든 약이라는 거는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부작용이 없는 약은 제가 알기로는 허가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부작용이 없어도 만들어내야 돼요. 네. 네, 그거는 그리고 대부분 먹는 거는 구토설사는 간식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보조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작용은 그렇게 세지 않으면서 원하는 효과가 충분하면 일단 약효가 있다라고 보고요. 보통 보호자랑 상의할 때 어떤 행동 문제든지 간에 약을 지시돼서 쓸 때는 적어도 의사 입장에서 한 50% 이상 증상 개선 보통 행동 문제 빈도나 강도가 이제 지금 10이다. 그럼 약 쓰기 전에 10이다. 그러면 약을 쓴 이후에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5 미만으로 떨어지면 약은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관리와 행동 수정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근데 그런 이제 것들을 보호자가 소통을 통해서 좀 만들어내는 편이고 또 사실 이제 진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 30%만 좋아져도 보호자가 너무 만족해요. 심지어 10%는 좋아져서 난 만족해 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80% 좋아졌는데 야, 아직도 짖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보호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게 이제 보호자와 이제 환자를 저희가 환자한테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좀 사실 좀 꼬치꼬치 물어봐요. 똑같이 짖는데요 하더라도 원래 10번 짖던 애가 3번 짖으면 70% 나아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서 좀 보호자와 이제 소통을 하고 진짜 삶의 질이 좋아지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고요. 보호자분들은 이걸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상황이나 약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어떤 애들은 그냥 미용실이나 병원에서만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그때만 먹으면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갈 때만 먹으니까 이렇게 먹는 주기가 이렇게 높지 않겠죠. 많지 않겠죠. 근데 어떤 애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예측이 안 될 정도의 불안도가 있고 그게 발현 증상이 어떤 애들은 예측이 안 되게 벌벌 떠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예측이 안 되게 보호자가 갑자기 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식의 이제 증상에 따라서 심각도에 따라서 수의사가 판단했을 때 약물 치료가 필요하면은
좀 평소에도 꾸준히 먹어야 될 수 있고요. 보통은 평소에도 꾸준히 먹는 아이들은 제가 이제 보호자한테 설명드릴 때 최소 기간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게 좋아지는 시기, 보호자 그러니까 만족할 정도까지는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족할 시기로부터 바로 끊으면 다시 사실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이상은 봅니다. 3개월에서 바로 끊을지는 이제 보호자랑 상의를 하지만 최소 3개월은 좀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경험이 부재했기 때문에 바로 끊으면 학습이 다시 안 된 상태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얼마나 어떤 교육과 경험을 토대로 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고 근데 개인차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사실 심장약도 잘 끊지 않고요. 또 경련약도 경련이 좋아졌다고 끊지는 않죠. 수의사 중에서 그런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먹다 안 먹으면 오히려 다시 나빠지기도 하고 사실 경련량은 더 그렇다고 하는데 먹다가 안 먹었다가 다시 먹으면 오히려 용량을 더 높이거나 잘 약이 안 들어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불안제도 사실 보호자가 마음대로 끊으시면 안 되고 주치의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의하에 줄이게 되면은 보통은 매일 먹는 약들은 테이퍼링을 하고요. 그냥 이벤트성 약들 병원에 내원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 테이퍼링을 보통 안 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냥 제 경험으로 봐서는 행동학 약들은 오히려 가장 안전해요. 네. 너무너무 안전해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의사가 아이한테 함부로 약을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다만 네. 이 약을 썼을 때 예상되는 합병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물에 과하게 의존하게 된다든가 막 그래서 약을 막 평생 먹어야만 되는 상황이 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네. 약을 먹었을 때 간이나 콩팥을 상하게 하거나 이런 건 없고 오히려 약을 통해서 아이를 불안을 줄여주고 공포를 줄여서 덜 아프게 하루라도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으니까 만약에 특히 행동학 수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약이 필요한 상태라고 했으면 너무 걱정 없이 약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